제17회 함양 산삼축제 평가보고회 및 개선 방향 토론회가 2022년 11월 14일 오후 2시부터 함양군청 대회의실에서 진병영 군수, 김성기 위원장, 축제위원회, 민간단체장들, 실과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축제 주요 장면들을 모아놓은 동영상을 시청하고 축제 평가 보고를 한 후 의견 수렴 순으로 진행하였다. 토론에서는 축제 기간 명절이 포함되어 인력 동원의 문제점, 산삼농가의 참여 저조, 개최 시기, 축제장 동선의 불합리, 접근성, 배치 인력의 어려움 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이에 대해 김성기 위원장은 축제란 종합적인 행사이고 함양 산삼은 물론 문화를 파는 개념이라며 산삼축제라 해서 산삼농가만이 참여하는 축제는 아니라면서 산삼을 매개체로 다양한 볼거리 문화와 즐길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내방객들에게 만족감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진병영 군수는 산삼 농가뿐 아니라 사회, 봉사, 문화단체 등 많은 단체들이 늘 수고를 아끼지 않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며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이지만 산삼 생산의 과학적 증명이 될 수 있는 생산 체계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면서 공무원들도 각 과의 소관 사항을 따지지 말고 실과소가 소통, 협력하여 국민들이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번 보고에서는 신랄한 비판은 없었으나 각 단체별로 느낀 점을 이야기하였다. 또한 축제 기간 7일간 19만 명의 방문과 산삼과 농특산물, 먹거리 등 16억 원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사회를 맡은 엑스포 담당 윤석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7회 함양 산삼축제 평가 보고 및 토론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신경하겠습니다. 보고의 진행은 군수님, 축제위원회 위원장님 인사 말씀을 듣고 동영상을 시청하겠습니다. 이어서 용역업체로부터 평가 보고를 받은 군수님 주재하에 토론 및 의견 조율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군수님 인사 말씀 겸 당부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제17회 우리 함양 산삼축제 평가 보고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의회에서 오실 줄 알았더니 안 오셨네요. 먼저 우리 김성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우리 산삼축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봉사센터 우리 정우산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또 여성단체의 김명자 회장님을 비롯한 각 사회단체에서 함께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이 자리를 빌어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 아시다시피 우리 군 산삼축제는 2004년도 제1회를 시작으로 2020년과 21년이 개최를 하지 못하고 17번째로 올해 개최를 하였습니다. 2021년도 산삼 엑스포 개최를 기준으로 그 이전 엑스포의 성공을 위해서 개최를 한 축제였다면 이제 엑스포 이후에 엑스포 개최 이후 포스트 엑스포 시대의 산삼 축제는 우리 시대의 흐름에 따라 또는 관광 패턴의 변화, 고령화 사회로 인한 인구 구조의 변화
또는 우리 국민 소득의 변화에 따른 소비 수준의 바뀌고 또 서로인들의 연령대가 변해가는 이런 변화에 맞도록 우리 축제의 구성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우리 명품 함양산삼 축제를 만들기 위하여 그동안 축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애쓰신 많은 분들이 축제를 마치고 보는 관점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좋은 축제로 가기 위한 의견도 낼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습니다. 산삼축제의 발전을 위해 또한 함양군의 발전을 위해 서로 고민하고 허심탄회한 토론의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대선방향 토론회에서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지난 축제 하신다고 고생하셨고 오늘 또 함께 바쁜데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토론회가 생산적이고 좋은 대안들이 많이 나올 걸로 기대합니다. 오늘 같이 앞으로 함양산삼 축제가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좋은 말씀들 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인사해가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축제위원장님께서 인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지금도 그때 9월 1일부터 9월 10일까지 펼쳐진 축제의 현장의 감격이 몸에 저려옵니다. 3일간 비록 축제장을 접었지만 공무원들과 축제위원 그리고 또 함양 지역민들이 모두 힘을 합하여 새롭게 축제를 만들어서 또 새로운 감동을 가졌다는 점 여러분들에 감사드리겠습니다. 특히 군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 그리고 관련단체 대표님들 그리고 자원봉사에 기꺼이 함께 해주신 8개 단체의 사회단체 대표님 그리고 우리 또 좋은 홍보를 마음껏 해주신 우리 언론 관계자 그리고 우리 축제위원님 모두 다 이 자리에 들어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실제 축제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것은 오늘 나중에 토론에서 나오겠습니다만 제가 함양에 와서 살면서 4년간 축제에 관여를 했습니다. 하면서 느낀 것이 함양 축제, 이 산삼축제 하나를 크게 키워볼 만한 가치가 있다. 그리고 이걸 걸어갈 축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우리 역량도 있다는 그런 평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축제를 아끼시는 마음이니까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 축제 하나가 우리 함양의 동력 산업으로 또 충분히 자리매김될 수 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보면서 보면은 총 수입 사항이 약 75억 원 정도로 평가가 되었습니다만 그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업무 가치는 수량으로서 대량화하지 못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 안 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저는 올해 4번째 축제는 2번을 하고 한 번에 엑스포에 참여를 하고 한 번에 엑스포 준비를 하면서 많은 함양산맥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즐겁게 온 힘을 다 바쳐서 축제를 한번 키워보려고 했었습니다. 비록 결과가 크게 나오지 못해도 빛나는 애써 보람도 함께하는 그런 축제였고 이 올해 마지막으로 저도 자연인으로 돌아가서 실제 이제 정말로 맨몸으로 축제를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위치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간 도와주신 여러분들 정말로 고맙고요. 앞으로도
함양의 축제가 정말로 글로벌 축제가 되어서 전국에서 아니 세계에서 찾는 그런 축제로 발전하기를 간곡히 영원하면서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거는 상담과 청년문화재 우리 그것도 발표를 하고 얘기를 했으면 좋겠고 우리 연장 마치 제가 앉아서 벌을 받는 것 같은데. 아닙니다. 네, 그렇지 않습니다. 축제를 하나 만든다는 저도 그 학교 있을 때나 또 노교육청 있을 때 청소년단체 축제 이런 좀 기여를 좀 해봤기 때문에 축제를 만든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거는 종합예술이죠. 우리가 쉽게 말씀드려서 뭐 산업적인 축제로 가야 된다, 산성을 중심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은 축제는 그렇게 만들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지금 한강 산성축제는 한강 전체를 파는 축제입니다. 이게 이렇게 접근해 주셔야 축제가 성공하지. 여기에 산상 크게 제발 필요 없어요. 산상 지역대로 쭉 나와서 그 역할만 해나가면 충분해요. 한강에 있는 모든 걸 다, 안 되면 내 자신이 벗은 옷까지도 팔아야 되는 이런 생각으로 축제에 접근하셔야 한강이 살아가는 방법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분담에는 축제 시기나 축제 기간이나 축제 예산은 거의 풀이가 안 되겠나 싶어요. 제가 19년도 만들 적에 18년도에 산성축제하고 그때 전용축제하고 보태가 했습니다. 보태가 해가지고 실패를 했죠. 그래서 19년도 제가 맡으니까 문화축제 문화관광가에서 올해 분리합시다. 그게 훨씬 성격이 다르니까 좋다 이런 얘기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축제 안에 전부 다 종합백화점식이고 전부 다 나는 문화축제와 전용축제를 가져가는 전부 다 산성축제를 가져간다 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안 합니다. 아무리 산성 가격이 한 뿌리가 50원 내도 오시는 분 한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올해 저희들이 우리 중앙정하고 전체 보면서 할 때 젊은이들이 많이 오는 축제를 변화시키자고 하는 제 1번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풍마트나 이런 각기의 젊은 부부나 어린 애가 데리고 오는 프로그램을 대폭 바꿨습니다. 거기에다가 예산을 많이 빼져나가고 기념품 선물도 많이 준비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것처럼 30대, 40대, 50대의 참가 비율이 높아진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시너지가 돼서 내년에 그 애들 데리고 다시 올 수 있는 축제가 된다면 참 안 좋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산업형 축제라고 이렇게 자꾸 명명하는데 죄송한 얘기지만 산업형 축제 가다 보면 꽃감축제처럼 하루하루 많은 축제가 됩니다. 산업축제가. 이게 제일 걱정스럽습니다. 의원님들도 말이 전부 다 산업형 축제를 가야 하느냐, 산업형 축제. 산상은 없는데 왜 산상이 있어요? 산상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산상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말씀하기 쉬운 분들은 말씀을 산업형 축제라고 하는데 산업형 축제도 축제지만 축제는 문화입니다. 문화가 바탕이 되는 위에 산업을 따라가야지 문화가 없는데 산업이 가가지고는 그건 오래 먹어요. 그래서 올해 저희들은 생각에 산성문화가 어떻게 하면 산상물을 많이 생산해서 그걸 산업화로 가서 산상 강호풍이 축제 현장에 많이 나오느냐 이것도 굉장히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지금 교수님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예술가에서도 그런 시책을 올해부터 펼치겠다고 하니까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고요. 또 축제 기간이 열흘 되고 왜 추석에 하느냐 하는 것은 통계 보면 평일 관람객 수하고 공휴일 관람객 수가 6배 차이 나요. 7배 차이 납니다. 저희 2019년도는 10배까지 차이가 났어요. 통계. 그러면은 그런 시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은 자고야 될 것이고요. 또 6월달 주장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6월달은 공휴일이 없습니다.
현충을 들었죠. 전체적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입니다. 이래가지고 축제하면 사람들 안 옵니다. 안 오고 콘텐츠를 화려하게도 사람이 안 오는 축제는, 그래서 그러면은 사람이 많이 올 때 을사을쉬고 할 때 축제가 개최되기 위해서 추석을 선택을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해본 것이죠. 그러면 여러 가지 또 제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축제 시기는 추석이 되든 어떻게 되든 공휴일이 좀 많이 들어가는 때를 선택해서 하느냐 안 좋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러면 10월달을 봐야 되는데 10월달에 전국에 축제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열립니다. 그럴 때 우리 한양 축제를 얼마나 찾아오는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축제 시기 문제는 이제 그 점에 대해서 논의가 좀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아까 조금 전에 축제 기간 축소는 저희들도 우리에서 7일 내지 8일 또 생각이 많이 나왔습니다. 많이 나오니까 여기 앞에 금,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러니까 이렇게 거의 그러다 보니까 하루 이열을 해서 금요일에 오픈할 수밖에 없는 그런 특성인데 앞으로 이제 축제를 맡은 분이 뭐 새로운 기획이 안 되겠는 생각이 들고 조문수 국가장님께서 말씀하신 그게 지금 앞으로 그러면 이게 글로벌 축제에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금 저희들이 지금 운영위원장을 누가 맡겠다. 과연 누가 맡겠습니까? 굉장한 희생정신이 없으니 이 자리에 못 들어옵니다. 그러면 어떻게 만들었냐. 우리 이제 손으로 만든 아마추어가 만드는 축제는 한 발 뛰어넘어야 됩니다. 전문가가 만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재난 설립이 정말 저는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아직 제가 말씀드리기 이랬는데만 저희들 자체 사업을 해서 이번 축제 때 돈을 조금 벌었습니다. 벌어서 내년 운동대학 때 재원하면서 나머지는 재단 설립 기금으로 저희가 정리를 해서 제가 안녕히 드리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언젠가는 재단이, 전문 재단이 설립해서 전문 축제를 만들 그 정도로 지금 축제가 우리 축제가 커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우리 언론분들께서도 오셔가지고 아주 주의 잘 봐주시는데 저희들 생각은 나하고 생각이 거의 같습니다. 어떻게 하든 한명 좋은 땅이 지금 먹어나가려고 하면은 어떤 방법으로 한명을 알리고 한명을 팔아야 된다 하는 그것에 전체가 다 생각이 다 모아져 있더라고요. 앞으로 축제 운영 혹시 1인 장소가 1, 2, 3, 4의 또 토론장이 안 되겠습니까? 그리고 또 아까 한 전력축제와 통폐합 문제는 통폐합을 하는 것은 분리해서 각기 가는 것이 서로 상호 발전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의견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너무 소리가 커서 최소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 아마 우리가 1차 생산에서 우리 산산 농가들의 정부나 또 규모화가 안 돼 있는 부분도 우리 전체 축제에 참여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하는 생각합니다. 또 함양 우리 산양상한 일육제를 하면서 해발 제한을 하다 보니까 우리 함양삼이 다른 지역의 산보다 사실 좀 적습니다. 약품 크기가 우리가 일반 전담에서 키우는 장내삼을 하면 약품을 크게 할 수도 있는데 지금 다른 지역, 거창뿐만 아니고 강원도 지역보다 우리 함양삼이 사실 적습니다. 이제 그런 거에 대한 또 농가들의 부담도 사실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우리 함양삼만의 특성도 충분히 홍보가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축제를 하면서 함양은 천령문화제와 또 산삼축제로 크게 우리가 두 개의 축제의 축이 있는데 천령문화제에는
옛 총재나 국민체육대회를 같이 개냈으면 좋겠고, 산삼축제에는 그냥 지금 뭐 우리 총괄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산삼이라는 것은 산양삼을 우리가 매개체로 해서 함양에서 생산되는 메이드인 함양은 다 할 수 있는 축제가 되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산삼축제라고 산삼만 가지고 하는 축제는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또 산삼축제라고 해서 거기에 문화예술 활동을 못한다, 그것도 아니라고 봅니다. 우리가 축제를 하면 볼거리, 즐길거리, 먹을거리, 체험거리를 다 공유해야만 되는 거지 한쪽 축만 가지고 축제를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이런 산삼축제에 대한 또 토론회를 하고 또 천령문화재에 대해서 또 토론회를 한 다음에 저희들이 시기를 또 기간을 서로 할 수 있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결정하자는 것은 아니고요. 가능하다면 봄에 축제 하나, 가을에 하나 하면 더 좋겠지만 그걸 억지로 시기를 맞추기 위해서 꼭 봄가을로 한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언제 하는 게 더 효과적일지 좀 고민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저는 이제 산삼축제를 추석 때 하는 거를 제가 이제 몇 년간 쭉 보면서 우리가 그냥 방문객들 와서 우리 숫자적으로 방문객들을 위해서는 공휴일이 많을수록 유리하고 좋습니다. 그분들이 쉬는 날 올 수 있는 여력이 좋고 또 특히 추석 연휴 때 하면 가족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시기는 좋다고 봅니다. 그런데 실제 산양삼이든 우리 함양 다른 농산물이든 이걸 좀 대량으로 판매를 하려면 기업체나 이 밭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추석 선물을 하면 최소한 2, 3주 전에 다 결정을 하기 때문에 추석 때 하는 거는 판매량은 오히려 늘어나지 않는다고 저는 봅니다. 자기들 먹을 것만 사가는 거지 2, 3주 전에 되어져야만이 추석 선물용으로 기업체에서 우리 산양삼을 하든 우리 함양의 다른 농산물을 하든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 숫자는 조금 적을지라도 또 아니면 뭐 추석 연휴 때는 우리 농가들이 상림에서 프리마켓을 뭐 하든지 할 수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고민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 함양 국민들에게 그 이로운 축제, 같은 돈을 써서 그 이로운 축제를 한번 만들어갈 수 있도록 서로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들 중에 뭐 산삼축제가 처음 3일로 시작해서 지금 엑스포 이전, 엑스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10일까지 또 11일까지 뭐 한 적들이 있는데 과연 며칠 정도 하는 것이 에너지 소모하는 데 대한 우리의 소득이 또 우리 산양삼을 알리는 효과가 될 수 있을지도 같이 한번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특히 우리 공무원들이 특히 노조 또 공무원들 축제에 너무 많이 참여를 하게 해서 불편하다는 얘기를 제가 군수 들어온 지 4개월밖에 안 됐지만 숱하게 들었습니다. 이번 산삼축제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축제에 동원되는 게 최소화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 공무원들도 좀 주민의식을 가지고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전부 내 편할 것만 생각하고 함양군 공무원에서 함양군이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아침 조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한 걸음 더 뛰는 게 우리 국민 200명은 하루를 편하게 할 수 있다는 자존감을 좀 갖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시간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마음으로 참여해 주느냐 하는 국민들, 본인들도 좀 자극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엑스포
엑스포카뿐만 아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우리 산삼 농가들을 어떻게 지배할 것인지도 좀 고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청년 임원을 육성해서 산삼 천업농을 몇 농가를 만들 것인지, 또 장목관을 해서 그냥 형식적인 같이 경험을 하는 그런 농가들이 아닌 전업을 하는 농가를 어떻게 육성을 해서 앞으로 함양 산양삼을 어떻게 명품화할 것인지, 지금 우리 삼봉산 밑에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최동포에서 함양 산삼을 어떻게 육성해 나갈 건지에 대한 고민을 같이 해주기 바랍니다. 항상 제가 얘기했던 산림녹지과에서 우리는 지금 산삼 관리는 엑스포에서 합니다라는 얘기하면 안 됩니다. 혹하던 함양군의 공무원들이 내일이라고 생각해야지 우리 부서 일 아닙니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온당치 못합니다. 그리고 산삼 지킴이 활동하는 부분을 함양삼이 명품화가 되어서 우리 끝만의 자존감을 가지려면 지속적으로 어떻게 관리할 건지도 고민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함양 이력제를 한 근거가 있어야 함양 산양삼이 좋다는 것을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런 백데이터도 없이 우리는 잘 키웠습니다. 누가 믿겠습니까? 이 지킴이 활동도 하게 되면 그 사람들이 전 농가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해락을 매년 분석할 수 있도록 좀 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도로에 대해서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내비게이션의 상림 주차장을 지금 밑에 하부 주차장이 아닌 상부 주차장으로 나올 수 있게 홍보를 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서함양 IC를 통해서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안내, 그 다음 우리 IC로 들어와서 함양 시내로 들어왔을 때는 4개교를 해서 안내할 수 있는 방법을 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축제 때 통제를 해도 내비게이션 보고 오는 분들이 불편불만을 받지 않도록 평소에도 하세요. 그래야만이 우리 상림 하구에 있는 주차장이 좀 숨통이 트일 수 있고, 나중에 거기를 대체해서 유료화가도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드세요. 예, 이제 전문화가 되어가야 되는 축제로 엑스포 이후에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면, 위원장님 말씀하셨던 재단의 설립을 해서 계획적인 축제로 육성을 하든, 또는 총감독이라는 직을 둬서 모든 시나리오를 만들어가는 축제가 되어야만이 전문 축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1차적으로 산림녹지과하고 엑스포과에서 우리 1차 산업인 산삼 농가 육성부터 또 엑스포과에서 축제를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에 대해서 고민하시고, 천연문화재 평가보고회가 끝나고 나면 같이 시기를 언제 하는 게 좋을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두 개의 양대 축의 축제를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두 분 인사 말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제17회 함양 산삼축제 동영상을 보고준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이어서 함양 산삼축제 평가 용역업체인 KNC 김호건 대표로부터 평가 보고가 있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KNC 김호건입니다. 제17회 함양 산삼축제 평가 보고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는 과학 범위, 목적과 범위, 축제 개요, 축제 평가, 프로그램 평가, 설문분석 결과, 종합 평가 순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평가의 목적은 17회 함양 산삼축제의 종합적인 성과 분석을 통해 함양 산삼의 융복합 산업 그리고 차기 축제의 성공 개최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데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라서 만족도 조사, 연단조사 등 자료를 종합적으로 평가했고 함양 산삼축제 브랜드 가치 향상시킬 수 있는 축제의 발전을 구성하는 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과학 수행 체계를 보고 계십니다.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 혼선한 연구 방향을 설정하고 현장을 평가를 위해서 사전 준비를 하였고 답사를 비롯해서 설문조사, 관계자 면담 등을 통하여 기초 데이터를 확보하고 수집된 기초 데이터를 SBS 시스템 R 프로그램, 통계 전문 프로그램을 통해서 분석하였고요. 인구 통계조사, 만족도 조사, 소비재 추적 조사, 그리고 평가 내용을 점수로 계량화하여 도출하였습니다. 네. 뒤쪽에 잘 안 들리시면 제가 마스크를 좀 벗고 할까요? 벗을까요? 네. 네. 그리고 오늘은 종합적인 평가를 지시하였고 관련 내용을 차근차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제 계획, 축제 계획은 여기 계신 분들이 잘 아는 내용이라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월 1일부터 10일간 개최되었고 태풍 일본 영향으로 3일간 중단되었습니다. 하이산삼, 당신의 젊음을 응원하는 주제로 개최되었고요. 총 10개 분야 대한 구성으로 자체됐고 우승적으로 개최되었습니다. 주요 10개 행사도 산삼 학술 심포지움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개최되었고요. 방문객 계층은 보시는 바와 같이 메인 동선을 위주로 저희가 개최가 됐고요. 저희 함양의 상림공원이 사실은 출입구가 6군데이기 됩니다. 그래서 모두 측정하기보다는 주요 동선을 측정해서 가중치를 적용해서 18만 4,093명에 대한 인원수를 측정 조출하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측정 결과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외래 방문객이 58.8%가 참여했다는 긍정적 데이터를 저희가 얻었고요. 재방문율도 70%인데 좀 더 논의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15억 원의 판매가 이루어졌으며 산삼 관련 판매액은 총 생산포인 5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요. 소비자들이 축제에 방문하여 소비한 금액은 총 한 74억 원 정도로 추정됩니다. 외국인 만족도도 4.12점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요. 지역민들의 만족도도 4.06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선 행사의 전반적인 평가를 수업 분석으로 간략하게 해보았습니다. 마케팅 전략 부분에서 많이 사용하는 툴이고요. 저희 행사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은 참가객의 높은 만족도에 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 저희가 냉정하게 분석해야 되는 부분 중에서
산상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새로운 시대적 고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분석해봐야 하는, 향후에 저희 이번 과제 범위에서는 좀 벗어나 있지만 이걸 좀 더 섬세하게 저희가 고민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되고요. 그 이유는 저희 산삼이 지금 현재 우리 국민들에게 노출되어 있는 많은 건강 기능식품들이 너무 많이 난무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경쟁에서 좀 밀려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의 트렌드에 맞게 굉장히 인기 있는 건강식품이 너무 많이 쏟아지고 있어서 상대적으로 저희가 조금 더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요. 기반 시설의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엑스포 개최 이후에 오히려 상대적으로 기대감이 좀 더 높았다고 할 수 있는 그런 아쉬운 부분으로도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폐막식이 성공적으로 개최됐었고요. 폐막식에도 산마 페스티벌과 함께 개최됐으나 동선에 조금 어려움을 발생되기도 하였습니다. 불로 산삼관 산업축제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산삼 판매와 관련된 부스들이 텐트와 산소 시설 간에 공유되어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고요. 하나 특산물도 판매가 아주 만족도가 높게 평가되었습니다. 모든 택배 서비스라든가 배달 서비스도 만족도 높았으나 활용도는 그렇게 높지 않은 것으로 저희가 조사되었습니다. 장생 복거리와 같은 경우도 반응이 나쁘진 않았으나 공기질, 환기 문제에 대한 아쉬운 부분이 접수되기도 했고요. 의외로 소풍놀이터 같은 케이스가 저희가 메인 주제와 벗어나 있는 부대 시설임에 불구하고 설문 결과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얻었다는 부분은 저희가 조금 다시 고려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게 소풍놀이뿐만 아니고 힐링 체험관 전반적인 반응이 좋았다는 부분이고요. 조작거리 같은 경우에도 반응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리고 조작거리 같은 경우에도 아쉽다고 의견을 내신 분들 중에 현대사회에 맞는 전번에 콘텐츠가 좀 더 도입이 돼서 전통과 잘 조합이 이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들이 접수되었고요. 신만의 요즘 같은 경우에도 경험한 분들의 반응은 매우 훌륭하다, 아주 좋았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장소가 조금 저희 조금 외곽, 행사가 조금 외곽이 있고 접근성이 조금 낮다 보니까 그게 좀 아쉬웠다는 의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안내 요원 배치라든가 이것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포스트 엑스포와 관련돼서 우리 상설 시설들, 유통센터라든가 야구 신물관, 주제가 공항관 같은 경우에 외부에서 볼 때 사실 이게 메인 주제이고 가장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텐트보다 주목도가 조금 낮다는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텐트로 가야 할지, 우리 상설 시설로 가야 할지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들이 접수됐고, 그래서 문의하는 관람객이 많았습니다. 어디 가면 살 수 있느냐, 산삼을 살 수 있느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엑소 관련된 우리 시설들의 사인을 좀 더 확보한다거나 전문 용어를 좀 안내 용어를 좀 더 친절한 용어를 더 배치해서 안내하는 굉장히 좋은 콘텐츠가 준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도가 조금 낮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기타 의견들, 그리고 프렌즈 무대가 반응이 좋았고요. 달빛 음악회도 장식하여 실력 있는 다양한 장르의 가수들이 소개됐고, 야간 버스킹 문화에 적극적으로 선보여서 문화 혜택이 약간 소외될 수 있다는 이미지를 탈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아주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다음 설문 분석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설문 결과는 95% 신뢰 수준이고요. 5.5는 5.7%임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행사에 참가했던 관람객들은 80%가 넘는 목적성을 가지고 양질에 참여를 하였고요. 외래 관광객도 58%는 굉장히 중요한 수치로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성의 참여도가 62.3%라는 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로 남을 것 같습니다. 주 고객층에 대한 타겟이 명확해진다는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고요. 50대가 많다는 것, 그것도 굉장히 중요한 숫자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지금 10대, 20대, 30대가 이렇게 골고루 10% 가까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데이터인 것 같습니다. 오히려
70대 이상의 관람객 숫자가 줄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희 축제가 발전하기 위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데이터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함양 지역민을 제외하고 경남 지역 관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동해의 관람객 숫자가 26%고요. 그 주요 부산, 서울, 대구 등과 같은 대도시의 관람객은 대동소이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저희가 조금 고려해야 될 부분은 최근에 이제 관광 트렌드나 관람객 트렌드 자체가 인근 지역 관광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지역의 관광객을 유치하는 활동을 저희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 우리 인근 주변, 함양 인근 주변 시군 단위에서 찍게 되는 관람객은 경남 관람객이 이보다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우리 관내의 홍보 활동을 조금 더 신경 쓰는 게 효율적이지 않을까 이런 판단을 해보고요. 재방문율이 70%라는 것은 굉장히 저에게 긍정적으로 보면 단골 손님이 많다는 아주 중요한 데이터고요. 그 반면에 미래 전제 고객 숫자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골 손님이 중요하긴 하나 사실은 첫 방문하는 관람객 숫자도 매우 중요하고 이 숫자에 대한 노력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재 고객 확보를 위한 젊은 고객층 공략에 좀 더 에너지를 쏟아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전체 한국 관료부인 만족도 조사를 보시면 밑에 아랫부분에 타인에게 축제를 추천하고 이한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질문인데 이 질문을 관람객에게 던지는 순간 축제의 만족도, 그 다음 페이지를 바로 보시면 축제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한 지표인데 그 다음에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편의시설이나 주차시설의 편의도가 좋지 않거나 청결도가 낮으면 추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전반적인 만족도를 높이고 입소문에 대한 홍보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가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저희가 입소문에 좀 더 에너지를 써야 된다는 것은 예산이 한정된 예산에서 가장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 입소문이기 때문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고려해서 저희가 다음 행사를 준비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지역인 만족도 조사에서는 보시면 해양 축제가 지속적으로 개최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지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 얘기는 우리 지역민들의 희망이 굉장히 크다는 거고요. 거기에 보면 또 제일 낮은 점수가 해양 축제는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가라는 반문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것은 불만이라기보다는 희망이 또 많다고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역민들이 골고루 다양한 분야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폭넓은 또 기획이나 준비나 배려가 필요하겠습니다. 경제력 분석 효과를 요약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74번의 경제력 효과가 분석되었고, 여기서 저희가 또 주목해보아야 할 것은 쇼핑비입니다. 쇼핑 37%죠. 쇼핑액을 저희가 높이기 위한 활동과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해서 제가 지금 발표하는 내용은 평가 분석이다 보니까 여기까지 발표하지만 사실 마케팅적으로 좀 더 고민해서 접근해봐야 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양이 거리감이 있어서 교통비가 좀 많이 지출되는 것, 그리고 식음료비가 있으나 숙박이 굉장히 적은 것은 당장에 저희가 숙박시설을 갖출 수는 없기 때문에 쇼핑, 그리고 단거리, 가까운 인근 지역에서 많은 관람객이 올 수 있도록 관내 홍보를 최우선시해야 될 것 같고요. 경상남도 관내, 그리고 인근의 전라남도에 홍보하는 것도 저희가 적극적으로 고려해봐야 될 대상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번 저희가 통계조사 하던 중에 가장 눈에 띄는 자료는 30대의 만족도입니다. 저희가 상상을 조금 벗어날 정도로 저기 30대의 만족도가 올라와서 저희가 그 설문 통계를 다 전반적으로 보면 힐링 체험관 같은 놀이시설, 소풍놀이터 같은 그런 시설들, 그리고 아이들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콘텐츠, 산삼캐기 활동, 이런 것들, 이런 주제들이 젊은 고객층이라고 하면 주 소비 고객층인 50, 60대의 할머니나 어른들과 함께 가족 단위의 방문객이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명절을 끼었기 때문에 보통은 그런 경향이 많은데 이 부분에서는 올해는 이제
강제 고객층을 저희가 많이 확보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통계 자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70대 이상, 60대가 만족도가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도 저희가 조금 유심히 보고 마음도 좀 아파해야 될 것 같습니다. 50대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이게 80.5%거든요. 지금 만족, 매우 매력적인, 그 다음에 매력적인 두 개 합치면 50대는 80.5%가 만족했는데 60대는 두 개 합치면 58.7%라는 것도 저희가 조금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프로그램별로 만족도를 보시면 힐링 쉼터와 저기 7위에 보면 소풍 놀이터가 거의 섞여 있는 공간이거든요. 이런 부분이 좋은 평가를 받는 상위권에 있다는 것은 저희 부대 시설로 사실 준비한 것인데도 가족 단위의 체험을 통해서 아이들은 여기서 놀고 있고 어른들은 쇼핑을 하고 이런 구조가 잘 되어 있다는 거고요. 최근의 소비 트렌드가 최근 10년간 굉장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팬데믹 때문에 일어났던 소비 지출 자체가 온라인으로 모두 건강기술식품을 다 사고 있는 소비자층들을 잘 고려해야 되고요. 가족 단위로 와서 소비는 소비대로, 체험은 체험대로 나눠서 있다는 부분을 저희가 고려해봐야 되고, 순위가 좀 남쪽에 위치하고 있는 함양국제 시니어 아트 페스티벌이라든가 신받다 드림 콘서트, 함양의 콘서트 이런 부분은 또 저희가 좀 고려를 해봐야 되는 부분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저희에게 또 아픈 서론 결과입니다. 이 모든 결과들은 대부분 다 지적하려고 통계 나온 거라고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조금 잘했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을 분류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차 관련 시설이 사실 쉽게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주차 관련된 의견이 구술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그래서 접근이 힘들다, 와서 동선으로 움직이는 동선이 너무 길어서 산타가 하나 사서 다시 차에 갖다 놓고 와서 체험, 너무 힘들어요. 이런 의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가 주차 관련된 부분이 가장 눈에 띄게 많았고요. 네, 이 내용들을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쭉 이렇게 정리를 해본 자료를 보시고요.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면담과 함께 해보면 국제 엑스포 개최 후에 산삼 축제로서의 방향성 설정도 저희가 좀 필요한 듯 하고요. 축제 핵심 주제인 산삼이 있는 축제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주관하기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산삼 주제와 관련하는 것들을 조금 지향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도 있고요. 산삼 관계인에 좀 더 주도적으로 많은 산삼 관계인들이 농가들도 좀 더 많이 참여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라는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 용의 부분은 마케팅적인 부분, 그다음에 저희 직접적인 우리 군의 매출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심도 있게 저희가 조사하고 생각해봐야 되고, 태풍에 대한 경험이 저희가 많기 때문에 태풍에 대한 거부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날짜에 대한 개최 시기에 대해서도 의견이 접수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명절 기간에 행사를 개최하다 보니까 인력 수급난이라는 부분에도 굉장히 심각하게 부딪힙니다. 진행료도 힘들고 모든 준비하는 인원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었고, 각 분야의 전문가를 섭외해서 지원 화해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보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마케팅 분야, 해외 마케팅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저희가 활동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런 에너지도 필요하고 조직이나 전문가의 도움도 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개최 장소 규모도 좀 더 집중적으로 행사장을 구성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제별로 집중도 있게 행사장을 조성하느냐의 문제도 저희가 토론을 해봐야 될 부분으로 판단되고요. 2023년도 함양축제의 20개 개최 기간에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호범 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선생님께서 2023년 산삼축제 추진 방향 등에 대한 의견 조율 및 토론을 주재하시겠습니다. 토론을 축제위원회에서 주로 해야지 저한테 하다가 보내주는데, 네, 축제하는 동영상도 보고 용역
평가 보고의 개선 방향 토론에 우리 공무원들보다 우리 외부의 단체나 여기에서 많이 오셨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의회에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셨었는데 오늘 의원님들도 안 와서 좀 아쉽긴 합니다. 우리 축제 기간 동안 우리 함께 해주시고 또 봉사해 주신다고 고생하신 우리 단체 여사님들하고 우리 또 축제위원회하고 물론 축제 기간 동안 같이 하시면서 또 좋았던 거나 또 개선할 점들 또 우리 특히 또 언론 쪽에서 계속 저희 축제를 관심 있게 지켜보셨던 내용들을 좀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단체장님들하고 언론에 참석하신 분들 말씀 좀 해주십시오. 네, 엑스포 과장입니다. 지금 토론에 실은 영상 토론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딱히 결론을 내리는 토론은 아니고요. 좋은 의견들을 많이 내주시면 그걸 도출해서 내년도에 축제위원회와 위원회하고 그 의견들을 반영해서 새롭게 축제 추진 계획을 수립하려고 참고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평가 보고 때 나왔던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들은 앞에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요구하거나 개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설문들은 평가보고의 제 의견들입니다. 이 위주로, 이 없는 것도 괜찮고요. 이 위주로 집중적으로 토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기존 방식을 유지해서 이대로 갈 것인가 고민이 되겠고요. 두 번째는 기존 방식에서 좀 변화를 추구하자. 축제 시기를 조정을 해본다든가, 행사장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행사장 동선을 줄이거나, 행사장 규모를 줄이거나, 예산 규모도 의회에서는 좀 과도하게 결정됐다는 의견이 있어서 좀 적정화하는 방법, 그리고 산업형 축제, 지금 현재 사실상 백화점식 관광축제를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테마에 집중한 산업형 축제로 단계적으로 전환을 해보자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상상관계인들이 좀 많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그런 축제로 단계적으로 전환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을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이번에 행정상무감사실에 축제, 전월축제와 전월문화재 통폐합에 관한 것도 지적이 됐습니다. 이 부분도 함께 의견을 조율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내용들을 조율해서 기존 방식하고 개선 내용들을 총괄해서 내년도에 축제 계획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리 해나가겠습니다. 선생님, 우리 지금 마이크 가지고 말씀하시는 분들한테 손을 들어주시면 뒤에 질문이 마이크를 전달하도록. 지금 제가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엑스포 이후에 처음 저희들은 상담 축제에서 사실 기간이든 예산 규모든 뭐 엑스포하고는 차이가 비교가 안 될 만큼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이나 방문객들의 눈높이는 엑스포의 했을 때 상황에 대한 눈높이로 보는 경향이 있었기 때문에 올해 축제가 사실 상당히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잘 치러졌고요. 또 신남로 태풍 때문에 또 3일간 휘장이나 하는 그런 천재지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건의 사건 사고 없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산삼축제 위원님들뿐만 아니고 또 함께 봉사해줬던 사회단체 국민 모두의 관심 덕분인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해 엑스포 때까지는 처음 2004년부터 시작이 돼서 엑스포를 우리 한양군에서 유치하고 치우기 위한 축제로 발전을 시켜왔었습니다. 그런데 엑스포를 마치고 올해부터는 우리 산업형 다시 축제로서
우리의 역할을 해가야 될 시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산양삼이라는 브랜드를 네임을 걸지만 우리 함양에 있는 농특산물을 함께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양의 대표 축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런 속에서 좋은 의견들 또는 축제를 보시면서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면 정말 순탄한 경험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은 축제로 발전하기 위한 또 우리가 그런 쪽으로 방향을 서로 마음을 모아가기 위한 그런 토론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안하실 분 안 계십니까? 네. 이현재. 반갑습니다. 이현재입니다. 제일 먼저 마이크를 들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먼저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제가 느끼기에는 2, 3년 전에하고 지금하고 문화와 트렌드 콘텐츠가 많이 달라졌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2, 3년 전만 해도 주 관광객이 60대 이상 70대가 상당수가 많았거든요. 지금 요번에 보니까 보통 50대, 40대가 굉장히 많아졌어요. 이거는 뭔가, 준비하는 측에서 뭔가, 트렌드나 콘텐츠가 많이 또 준비 과정이 좋았다는 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로, 글로벌 축제를 가기 위해서 로드맵이 좀 필요하지 않느냐. 개인적으로도 그런 또 생각을 가지고, 특히 또, 중국이나 이런 데를 좀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지원, 역사공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선생님 중국에서는 상당히 인기가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를, 좀 글로벌 축제를 가기 위해서, 한편에, 조금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제가 가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또 해외 마케팅이, 아까 우리 보고서에서 나왔지만 해외 마케팅이 앞으로 가면서는 더 중요시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예산에 대한 문제를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10일 정도의 예산을 가진 데는 거의 20억에서 23억 정도가 되는 걸로 저는 제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선산축제는 거의 10억 가까이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은 걸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실무자께서 인근의 각 도시들이 10일 정도의 축제가 얼마 정도 하고 있는 거를 좀 파악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여기 얘기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이번 축제 때 총 예산이 얼마나 들었나요? 우리 축제위원회에서 하는 거, 우리 각 과, 노기술센터에서 과에서 하는 게 총. 일단 축제에는 9억 9천만 원 행사비 보조가 됐고요. 총 전체는 21억 5천 정도 들었습니다. 나머지는 군에서 직접 부서별로 저희 과를 포함해서 집행하는 예정이 되겠습니다. 글로벌하고 가야 하는데, 엑스포가 아닌 우리 축제가 글로벌화 되어야 사실은 되고,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산양삼의 생산은 우리가 다른 지역보다 적을지 모르지만, 산양삼의 거래, 산양삼의 활성화의 중심이 함양이 되어야만 앞으로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인삼 같은 경우에도 금산에서 생산되는 양이 다른 지역보다 훨씬 적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의 중심은 금산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풍기뿐만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인삼이 지금 전국적으로 생산되는 지자체별로 하면 금산이 한 4위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럼 모든 거래의 중심은 금산에서 이루어지듯이 우리 강원도까지 전국에서 생산되는
산양상을 거래하는 중심이 함양에 되어야만이 앞으로 우리 함양 산삼 축제 또 산삼 농가들이 이 지위를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고민도 해야 되리라고 봅니다. 네, 또 말씀해 주실 분. 산삼농가 대표님 두 분 오셨는데 축제 시기가 바로 옆에 있어요. 예. 제가 함양구 자원봉사센터장 전구사입니다.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물론 우리 김성기 위원장님이나 축제위원회에서 정말로 고생도 많이 하셨고 특히 공무원들이 너무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셔서 산삼축제가 원만하게 정말로 사고 없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개선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자원봉사를 담당했던 센터장으로서 볼 때 이것저것 좀 개선해야 될 게 있고 보완해야 될 걸 좀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일 처음에 우리가 좀 아쉬웠던 것은 물품 보관소가 없어가지고 상당히 좀 탐방객에게 불편을 좀 주었고 특히 애완동물을 가지고 많이 오는 분이 계시는데 캔넬이나 또 애완동물 보관소 이게 없어가지고 상당히 또 애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축제위원회에서 정말로 업무 분장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고생을 했습니다. 사무국장이나 사무장이나 정말로 위원장이나 이분들 몇 명이 가지고 이렇게 물품을 조달해주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너무 좀 힘이 들고 제대로 좀 안 돼서 앞으로 개선을 해야 될 것 같고 또 안내소하고 휠체어 보관소, 유모차 보관소, 안내소 이게 거리가 좀 너무 멀어가지고 탐방객이 좀 불편을 많이 초래를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경비행기로 우리 그 이벤트 행사를 했는데 참 경비행기가 놀라가지고 참 보기도 좋았고 이렇게 했는데 그 티켓을 하나 주기 위해서 막 뛰고 막 따라서 갈 때 안전사고가 많이 우려가 됐습니다. 물론 그거 자빠지고 이래가지고 그러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그걸 조금 개선을 했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부스는 있는데 잠깐 있다가 빈부스가 너무 많았습니다. 우리가 각 단체에서 하는 행사나 근데 빈부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저거 뭐 하는 부스고 저 단체는 다 어떻게 가노 이렇게 오는 분들이 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행사장에는 탐방객이 왔다가 가고 난 이후에 이 폐장을 하고 문을 닫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탐방객은 있는데 벌써 다른 우리 이 부스에서는 벌써 폐장을 하고 문을 닫고 이럴 때가 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내년부터는 이용 시간을 아까 했으면 적어도 이용 시간보다 한 30분 정도는 우리가 더 지켜줘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보면은 오전 우리가 개장을 보통 10시, 9시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거의 손님이 없더라고요. 제가 보통 아침 8시나 나와서 닫대 문을 열고 우리 박영철 우리 교장 선생하고 거의 둘이서 거의 개장하는데 문을 다 열고 이렇게 했는데 개장 시간을 좀 늦추고 오히려 폐장을 좀 늦게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마지막으로 축제위원회에서 위원장님하고 우리 총괄위원장님, 사무장하고 정말로 동분서주를 했는데 옆에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이렇게 못 따라줘서 좀 인식이 사전에 자원봉사자들도 사전에 교육을 좀 한 번, 두 번 정도로 시켜서 또 명확하게 자기가 해야 될 일이 뭐 있고 이걸 공지를 하고 조직을 시켜서 행사를 하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의견 주실 분, 손만 드십시오. 마이크를 갖다 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칠령문화재 사무장 강명수입니다. 축제라는 게 어떻게 보면 대동소이할 수 있는데 이제 산삼축제 준비하셔가지고 선행교도 마무리 하신다고 다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좀 전에 정부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들이 축제의 기본적인 문제점이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제가 칠령문화재를 하면서 산삼축제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조금 생겨서 안 받기도 한데, 제가 밖에서 이렇게 우리 국민들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산삼축제라는 것이 산업혁명의 축제인데, 어떻게 보면 저희 하는 뭐 전통문화재하고 크게 구별이 없다. 다시 말해서 산삼축제에서 문화행사 쪽에 치우쳐가는 느낌이 좀 많이 있는 것 같다는 그런 지적들이 조금 있고요. 그리고 산삼축제가 뭐니 해도 산삼농가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어야 되고, 또 그분들의 축제가 이게 기본이 되어야 되는데 불구하고 산삼농가들의 참여도가 많이 좀 저조하다. 그건 뭐 지원부터도 엑스포 때부터도 밖에서는 그렇게 많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산삼농가들의 좀 참여도가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조금 대책을 좀 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부분이 좀 또 있고, 거기도 프로그램에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보시는 대로 산삼축제에서 산삼 판매 부스라든지 산삼 관련 부분이 그 프로그램이 가장 인기가 있고 또 그 부분이 좀 높게 평가해야 되는데, 여기도 만족 평가 부분을 보면은 산삼축제에서 가장 만족도 높은 프로그램이 소풍노릇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엄밀하게 따져보면은 조금 산삼축제 주제하고는 좀 동떨어지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들도 곧 평가를 하기는 해야 됩니다만, 밖에서 이렇게 들리는 소리 크게 나오면은 그 정도 됩니다. 다른 부분들은 또 어느 축제든지 지적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도 많지 않아서 말씀드리는 게 있고, 또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심도 있게 우리 감독과라든지 축제위원회에서 다 같이 좀 신경을 써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의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뭐 축제 시기라든가 뭐 이런 부분도 말을 많았었는데 말은 많이 나오던데 오늘은 안 나오네요.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 있는 분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수정 회장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이번에 하늘에서 우리 스포트에도 계속 한 달 가까이 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이 시기가 지금 날짜를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 냉길이 끼면은 자원봉사자들이 냉길날 나머지를 못합니다. 저희들이 그걸 조율하기 위해서 상당한 애를 먹고 하다 보니까 특히 축구들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저희들이 상임을 찾아오시는 분들이 특히 꽃무렵이 필 때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축제를 끝나고 나서 꽃무렵이 pis습니다. 그래서 찾아오는 분들이 좀 시기 조율이 적절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그 시기를 조금 조율했으면 싶은데 특히 동맹기를 좀 빼줬으면 하는 게 바람입니다. 이 축제 시기를 자꾸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축제 시기라고 생각하는데 그 시기를 저희 농가분들하고 계속 의견을 조율해 왔습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11월에 6월 초에 10일 정도가 제일 의견들이 제일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삼의 약성이 제일 좋은 시기가 6월달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어린이날, 어버이날, 서성이날, 가정의 날 있고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시기가 제일 또 좋은 시기이고, TV 홍보를 처음부터 계속 이렇게 홍보를 하게 되면 추석까지 계속 연결이 돼가지고 산삼 홍보도 굉장히 많은데 추석 전후로 이렇게 하면 선물들을 먼저 전부 다 준비하기 때문에 그게 판매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많은 의견을 주셔가지고 시기를 적당한 최고 좋은 산삼이 제일 보기 좋은 시기를 했으면 좋겠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바쁘다는 이유로 자꾸 그 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는데 내년만이라도 한 번은 조금 시기를
선택해서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저희 함양 산양삼은 500분 이상에서 계속 재배해가지고 때까지 퀄리티를 계속 높여왔는데 어느 순간 강원도삼이 들어오고 거창삼이 들어오고 해가지고 함양삼의 가치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고품질로 이렇게 산양삼을 판매를 해야 되는데 저품질이 계속 너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함양의 산삼의 이미지가 굉장히 많이 떨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함양 산양삼 농가만 해도 충분히 축제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외부 삼이 한문적으로 안 들어오고 함양삼만 가지고 축제를 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다른 거는 뭐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는데 지금 그 산삼 항로화 유통센터가 창설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데 거기하고 너무 행사장하고 동떨어져 가지고 연계가 안 돼서 계속 판매를 하는 사람들이 조금 약간의 불만들은 있었고, 그 행사가 이 산삼을 판매를 하게 되면 한 군데에 집중해서 동선이 집중해야 되는데 너무 분산돼 가지고 요번에는 굉장히 좀 상설을 하시는 분들이 거기를 판매장을 못 찾아서 돌아가신 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시니까 참고로 좀 동선을 고려해서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이근동님 다시 좀 오셨는데, 그리고 그 밖에 많은 내용들이 터졌을 텐데 우리 최기장 아니면 네, 반갑습니다. 주관하는 최기입니다. 지금 이제 엑스포 그치면서 이렇게 산삼 축제 같은 경우는 예비적으로나 이런 건 축제의 규모나 이렇게 진짜 많이 높아졌다고 생각됩니다. 근데 지금 이제 평가 보고서에도 나와 있었고, 지금 방금 산삼농가 재배농가 대표도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우회적으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희도 축제 기간 동안에 현장을 많이 들어봤는데, 지금 이번 축제에서 제일 문제는 뭐냐면 산삼농가가 많이 있는데도 참여가 작다. 그거는 산삼을 키우는 사람들 자체가 지금 정직하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에 내놓고 이 제품에 대한 평가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참가가 작아지지 않나. 방금 말씀하실 때는 축제 기간 동안에 외부 사람이 들어와서 축제를 같이 한다라고 그렇게 돌려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축제에 판매하시는 분들이 그 자기 기준이 미달되시는 분들이 외부 사람을 가져다 파는 경우가 상당히 저는 많다고 들었습니다. 저희가 직접 눈으로도 확인했고, 그렇게 봤을 때 축제위원회나 군 행정에서도 이 내용을 잘 알고 있다고 여기지면 좀 더 강력한 기준을 세워서 대응해야 되지 않나 여기지고, 방금 상설 판매장에 계신 분이 말씀하신 이제 축제 동선 이야기 하는데, 제 생각은 축제 기간 동안에는 상설 판매장에서 산삼 판매를 안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분이 계신 분들이 기간 동안에 무슨 이제 더 많은 돈을 내고 판매를 하기 때문에 더 좋은 부스를 줘서 판매장을 단위가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서 한쪽에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불만이 이제 상설 매장에서 판매하는 사람도 불만이 있고, 그리고 거기에서 상설장을 찾지 못해서 불만도 있고, 그런 부분이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 기간에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지금 이제 뭐 이렇게 평가에서 많이 나왔는데, 실질적으로 산삼 농가에 대한 평가가 이 전체적으로 이 보고서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 다루고 있지만은, 이 산삼 농가에 대한 정확하게 평가서가 좀 더 비중을 있게 나갔어야 되지 않나. 이 산삼이라고 하는 산삼 축제인데 정작 산삼에 관련된 이 평가는 좀 부족했다. 이렇게 얘기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산삼 농가 평가는 축제 평가 용역을 주다 보니까 농가 평가는 따로 용역을 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다른 건 축제에서 또 하실 분께 총괄 좀
축제를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지나고 나니까 이런 점은 좀 개선이 돼야 될까 하는 점이 있어서 이제 아까 주간함량 대표님께서도 말씀드렸는데 자선농가의 참여가 적은 것은 자선농가가 이 축제의 주인공이다 하는 그런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축제위원회에서 만들어주고 자선농가는 객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자선농가 전체가 좀 화합을 해서 그 자선축제의 주인이다 이런 의식을 좀 가질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리고 소규모 장복을 하시는 그 분들이 참여가 굉장히 안 돼가지고 그걸 좀 보완을 해서 한 부스에 몇몇 농가가 모여가지고라도 좀 판매를 해봐라 하고 분을 하기도 했는데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안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정도 미리미리 그 계획을 세워가지고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최 시기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들이 많은데 원래 그 많은 관광객들이 왔고요. 또 젊은 분들도 많이 오고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그건 추석이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장 큽니다. 그리고 추석 때, 추석 연휴 때 시간이 있으니까 가족 단위로 오거든요.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족 단위로 할아버지부터 손자까지 이렇게 보니까 그 관광객이 놀 수 있는 장소가 소풍 같은 데 놀 겁니다. 이렇게 해서 놀고 이제 가면서도 산삼도 이렇게 해가지고 사가기도 하고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출석을 떠나서 만약에 한다고 하면 관광객이 그때 오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는 마침 추석이 굉장히 9월 말입니다. 9월 28일부터인데 그때는 조금 그를 획풍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그쪽에 그때 추석을 정리해서 하는 게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지금 주차장 문제도 나왔는데 원래 엑스포에 비해서 규모를 상당히 축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엑스포 때는 그 위에 그 주차장이 없었잖아요. 처음 다 그게 엑스포 광장 그 안에서 다 했는데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만 그 TFS 텐트를 치고 나머지는 그래도 주차장으로 굉장히 많이 할애를 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선이 이제 멀다 이렇게 이제 나왔는데 제 생각에는 그 줄여가지고 지금 현재 주재관의 남쪽 부분으로 전부 다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TFS 텐트도 주 공연장 옆에 친구들이 이렇게 해서 밀집도 있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원래 각 지역마다 축제가 크게 산업축제하고 문화축제로 주로 나눠졌는데 우리 함양에도 산업축제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있죠. 한강축제뿐만 아니고 오미사축제, 사과축제 있는 다 산업축제에 속하는 거고 문화축제라고 하면 전용문화재, 총재, 군체육대 여기까지도 문화축제라고 볼 수 있으니까 그렇게 산업축제와 문화축제로 구분을 한다고 하면 산삼축제는 산업축제의 대표축제로서 남아야 되고 문화축제로서는 전용문화재, 총재, 군체육대 이것이 통합돼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걸 문화는 문화대로 통합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자원봉사 센터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이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원래 공무원들의 근무를 굉장히 최소화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나절 했어요. 한나절. 그렇게 보니까 문제점이 굉장히 생겼어요. 어떤 문제점이냐면은 오후 하신 분이 오후 되면 가십니다. 그러면 오후에 새로 오세요. 그럼 예를 들어서 종합안전소에 근무하시는 분을 아침에 제가 가서 분명히 이렇게 안내를 하십시오라고 그랬다가 다 드리거든. 오후 되면 사람이 바뀌니까 오후에 오신 분은 안내를 제대로 못해요. 그래서 이게 문제고
또 이제 추석을 위해서 또 이제 공무원들이 여기 매달려도 안 되는 일이고 해서 앞으로는 유료 자원봉사를 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모집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원봉사를 열흘 동안 하는데 혹은 5일 동안 하든지 이렇게 5일 나눠서 하든지 모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인건비를 온전하게 주는 것이 아니고 인건비를 반만 뭐 드린다든지 해서 하면 좋겠고, 특히 종합안내소 같은 데는 정기관을 안내하는 용도를 써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해야만이 제대로 안내를 하지, 안내가 안 돼가지고 좀 이렇게 되는, 잘못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또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이제 축제로 하는 것이 좀 지속적으로 발전이 되려고 하면은 시기도 지속적이 돼야 되고, 프로그램도 너무 많이 바꾸면 안 되겠죠. 또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될 것은 계속 유지를 하고, 또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를 해서 발전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 산전축제가 우리 함양의 대표 축제로 거듭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우리나라에 보면은 뭐 한평 나비 축제 이런 것은 나비 하나 가지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가보면은 꼭 산삼의 뭐 산삼 꼭 주제를 해갖고 하긴 하지만 산삼이라고 하는 것은 매개가 되면 되는 거고, 이 축제 전체적인 맥락에서 산삼이 뭐 몇 퍼센트를 차지해야 된다 이런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산삼이 매개가 되고 그 외에 여러 가지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은 함양을 널리 알리는 그 관광 상품이 되기는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여기 자꾸 막 상충되는 것 같아요. 추석에 하는 게 좋다. 관광객과 판매를 열어서 추석에 해야 된다. 아니면 6월에 약속이 좋으니까 6월달에 하는 게 좋다. 여기 자꾸 상충되는 것 같은데, 자꾸 조율을 해가면서 축제위원회, 내년도 축제위원회에서 이런 분들을 잘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누구도 하실 분, 이번에 산업축제에 참여한 부서가 12개 되잖아요. 그 부서에서도 한번 의견을 내주시죠. 일단 우리 외국 민간분에 오신 분들 하신 말씀 먼저 듣도록 해주십시오. 그럼 안 하신 분들 한 말씀 다 하십시오. 또 하신 말씀 있습니까? 우리 부위원장님 뭐 하신 말씀 있습니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부위원장으로 참여한 지는 좀 기간이 됐습니다. 집행부가 바뀌니까 행정과 다른 역할을 좀 할 사람이 있었는데 해서 이제 받고 막 하다 보니까 지금 왔습니다. 축제 기간 변경은 뜨거운 감사합니다. 뜨거운 감사인데, 가을 축제나 봄 축제나 뭐 이렇게 이제 크게 나눈다면 가을 축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때는 추석이 겹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일요일이 2번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제 축제를 성공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그 축제 이후에는 이 정도의 욕심은 다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 모였을 때 이 축제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그런 욕심 없이는 이 축제 참 좋습니다. 일요일 2번 이렇게 들어가고 토요일 들어가죠. 그리고 여름날이라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태풍 한 번 각오해야 됩니다. 가을에 계절적인 그런 굉장히 어려운 각오를 해야 되고, 그러한 가을 축제의 장단점이라 할까요? 이런 부분은 항상 들어오고, 이제 봄 축제를 가면 달라지겠고, 이것은 또 큰 차원에서 우리 천연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이제 같이 이제 이야기가 될 줄 있습니다. 농가 참여 부분은 항상 저도 이제 참여하면서 아쉽고 굉장히 참 이게 좀 과감하게 농가 아까 우리 주한 또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신문 최 대표 말씀하셨는데, 농가를 좀 뼈가 아프지만 한번 수요조사나 좀 조사를 좀 해가지고 참여도를
참여도를 좀 높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산삼이 주제가 무겁기 때문에 농가가 다 참여하지 않으면 다른 품목이 참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대로만 할 수가 없잖아요. 산삼 한 품목 가지고 축제한다는 게 언제까지 가겠습니까? 그러나 그래도 한 몇 년 더 한 번 더 가보자. 이러면 산삼 농가가 대거 참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농가가 스스로 일어서지 못하면은 빼앗은 그런 수요조사라든지 농가가 어떤 200 몇 농가를 하는데 그 농가의 분포도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리고 저런 농가를 키워야 됩니다. 그래야 축제할 때 작품도 좀 나오고 하는데 저런 농가 지금 부호 형태로 조금씩 하는데 저런 농가 적어도 한 10농가 정도는 저런 농가가 나와야 젊은 청년을 어떻게 하든지 해서 나와야 이 큰 축제를 이끌어갈 수가 있지. 엑스포가 어떤 행사입니까? 엄청난 큰 행사인데 이걸 유치하기 위해서 수년을 공무원하고 주민들하고 단체들이 애를 써서 유치를 했는데 농가 20몇 농가 정도밖에 참여 안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500농가, 200농가, 300농가 하는데 그래서 이 농가를 어떻게 참여해요? 저도 축제위원회에 이렇게 이제 참여하게 된 동기는 뭐냐면은 농가한테 축제를 처음에 맡겨보니까 안 되더라는 거예요. 농가끼리 싸움이 벌어지니까 법이 나고 이거 빼앗은 이야기 합시다. 우리가 와 계시지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축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혀 관계없는 산삼과 관계없는 사람을 또 넣어보자. 부위원장을 한번 임명해보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생산 농가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참여를 하게 됐는데 어쨌든 농가 법인 또 외에 또 개인이 또 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서 단체 안 들어가는 사람이 법인에 이런 거를 포함한 농가 전수조사를 해서 축제의 참여도를 어떻게 하면 될 딱 팩트를 그겁니다. 그래서 산삼을 한 품목 가지고 가보자. 아니면 안 되겠다 도저히. 이 물량 가지고 이 참여도 가지고 안 되면 다른 품목을 10개 품목을 선정하든지 한 장에 특수한 품목을 그래가지고 그 품목을 해서 산업축제를 이제 돌려가든지 그런 아픔을 한번 겪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제 이거는 이제 축제 이후는 구성되면 내부에서 이제 이게 할 부분인데 엄청난 정보와 그런 계획들은 행정에서 다 있습니다. 행정에서. 그렇기 때문에 가장 농가가 불편한 농가가 제일 많습니다. 축제 끝나면 참여도 않고 불편은 제일 많고 민은 제일 많습니다. 아이는 하지 않습니까? 농가의 축제를 그 수업을 들여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봉사를 하고 행정을 소비하면서 행정을 동원해서 여러 가지나 이렇게 개최를 비가 올까 바람이 불까 노심초사하면서 밤잠 못 자고 전기가 끊어질까 어느 부서가 어떻게 될까 수시로 수차를 해야 돼요. 그렇게 열흘간을 준비하는데 한다. 끝나고 나면 지금은 결성계획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2~3개월을 비상같이 이렇게 보냅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만 나오고 언론에 죄송합니다. 너무 언론에서 어떻게 이제 한 부분 또 이런 것들을 그때 이야기하고 하고 싶은 이야기만 하고 막 떠나고 막 그만이다. 이게 아니고 한번 몇 가지 부분은 좀 아프지만 힘이 파가지고 한번 들어가 봐야 됩니다. 들어가서 축제가 이제 엑스포도 끝났으니 좀 새롭게 한번 완전히 좀 탈바꿈하는 그런 기회가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얘기하실 분 우리 집행부 부수장들 축제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보세요. 기획자분입니다. 이 용역 결과를 보면 설문 코스 결과를 보면 방문객이 18만 4천 명인데 응답자 수가 308명입니다. 308명의 설문 대상으로 표본 응답 설문 대상 한계에 설문에 대한 객관성을 확보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좀 그런 부분입니다. 너무 설문 대상자 수가 적지 않은 그런 생각이고, 그리고 이 점수가 이제 5점 만점에 외국인이 4.12점, 지역민이 4.06점인데
우리 축제 기간 동안에 저도 고시원 많이 했지만 사흘간의 그 태풍으로 인한 공백도 있었고, 그리고 마지막에 그 공연으로 사람놀이를 하기 위해서 시간을 메우진 않았는가, 또 그런 데 집중하지는 않았는지 그 용역 결과물이 안성과 성찰보다는 성공적인 축제였다, 이게 방점을 두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성공한 걸 보면은 만족과 불만족, 보통 또 매우 만족, 매우 불만족 이렇게 좀 단순하게 있는데, 그 만족한 이유는 또 무엇인지, 불만족스러운 또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한 그 구체적인 사유를 또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 조문숙 과장. 저는 세 가지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시기 관리를 말씀하시는데, 저도 예전에 산삼축제 업무를 한 3년 정도 봤었는데, 항상 봄과 가을이 논비가 됐었는데, 현재까지는 사실 가을로 했으니까, 한 번쯤은 몸으로 이동해 보는 것도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뿌리만 있을 뿐인데, 봄으로 옮겼을 때는 잎이라든가 열매가 있기 때문에 좀 더 오시는 분들이 볼거리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한번 그 부분도 시도를 해봤으면 싶고, 두 번째는 기간인데, 제일 처음에 산삼축제를 시작할 때는 3일부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에 5일로 늘어났고, 지금 현재 10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10일로 늘어난 이유가 엑스포가 되기 전에 저희들이 프리엑스포 해가지고 조금 기간을 길게 잡아서 한번 운영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10일로 했던 거지, 원래 축제 기간이 10일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 예산을 5일로 축소를 하고 5일 만에 알차게 하는 게 오히려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산삼축제위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무원도 위원님들이 계속 오래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임기가 한 2년 있으면 바뀌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무원도 임명장에 의해서도 옮기기 때문에 저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축제를 대단 벌리면서 연간 축제만 고민할 수 있는 사람을 초청을 하든지 아니면 공무원 중에 누구 양성을 하든지 조금 전문화가 필요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또 말씀해 주세요. 묻지 말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공무원분들이 이야기를 많이 해주세요. 토론이. 반갑습니다. 국회의원 손입니다. 저는 산림과를 총괄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지금 과가 여기로 이제 나눠져서 단양산만 별도로 그쪽에서 일을 보다 보니까 저희들은 기반 시설, 예를 들면 공모사업이나 각종 사업을 저희들 과에서 하고 실제로 그게 상품화가 되어서 나갈 때는 국가 쪽으로 해서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지적하신 것 중에 산삼 농가가 사실은 정확하게 농가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는 게 장목관이 하나가 있으면 5농가라고 봅니다. 법인이 하나가 들어오면 시농가에서 40,000원 7농가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장목관 하나를 놓고 과연 5농가를 봐야 됩니다. 제가 산삼 그때 파트 잠깐 있었는데 제가 그때 있을 당시 2014년 정도에는 제가 파악하면 105농가였습니다. 법인 장목관 하나로 인정을 하고 그거다 풀어놓으니까 한 400농가 정도 되더라고요. 근데 이 농가들이 너무 소규모로 되어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생산을 해서 판매까지는 좀 에러가 많습니다. 전업을 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사실 주업이 직장인이신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축제 기간이 길다 보면 다 와서 실제로 사람을 사서 판매를 할 수도 없는 게고 그러다 보니까 참여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전원농가를 얹어서 한 부스를 주되 2, 3일씩은 하든지 아니면 나눠서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한번 규모는 모색을 해봤으면 좋겠고요. 또 산삼 축제에 산삼 농가가 없다. 제일 아쉬운 부분이 금방 제가 말씀드렸는데
저도 이제 동아리 동서가 동영상을 제외를 하는데, 규모가 적다 보니까 참여하기도 그렇고, 사실 뭐 교육이나 이런 부분들은 다 봤지만, 직장에 있으니까 제대로 나와서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뭐 인터넷으로 조금 판매를 하고, 가족 친지분들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진짜 함양에서 제가 흔층 공무원이기도 하지만 너무 감사한 게, 저희들 똑같은 옷을 입어도 메이크 브랜드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함양에서 700원을 35,000원, 3만원에 팔지만 강원도 사면 15,000원 이하로 팝니다. 그런 것에 대한 산삼농가들이 공무원들한테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 다들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근데 단 거기에 대한 상품화되기 좀 어려워서, 그 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뭐 창이나 다른 지역에서 요산이 들어오는 부분들도 간혹 있기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산삼계에서 모종 판매하고 시약 판매하는 부분들, 지금 다 법이 좀 개정됐죠. 0.01 농약 성분이 그래서 사실 종자 배급을 2년 동안 영원했습니다. 올해 지금 새로 받았는데, 이런 부분들도 사실 그 산삼계에서 관련층에 우리뿐만 아니고 계속 지속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풀어지는 완화된 부분으로 씨앗이 배급을 되고, 훈청에서도 작년 올해 계속 지금 모종을 배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 활성화가 되면 아까 조금 더 나아지지 않겠냐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저 축제 시기를 아까도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 7월 말 휴가철에 많이 했습니다. 꽃도 있고 열매도 있고 다 볼 수 있는 시기라고 그때는 휴가철에 많이 잡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때도 태풍이 많이 오는 시기고 해서 저도 봄철에 6월 중순이나 6월 초에 이 정도로 한번 그러면 해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도 되게 관심을 가졌던 그 산삼 축제하고 전통문화재 통폐와 관련해서 뭐 행정사무관자씨 지적된 이 부분도 혹시 의견이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좋은 의견도 많았고, 그리고 또 열띤 토론도 된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는 의견들은 내년도 정기총회 때 조정관계 이런 걸 다 결정을 해서 지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셔서 고맙고요. 산삼 축제 평가 보고에 대해서 방향 토론회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생하셨습니다.